예, 그 다음에 5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예치 공고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예치 공고보다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용어, 계약금 등의 이 용어를 좀 익히세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이걸 익히세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 용어를 익혀야 돼. 예치 공고보다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게 법 조문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줄여서 예치 공고란 말을 써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적어봤어요? 네. 이걸 달리 표현해서 예치 공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가부, 갑소유, 건물.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의뢰인. 누구에게 의뢰가 들어왔어요? 개공. 상대방 찾아서 거래계약 성사시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을 1억에 매매가 이루어진다 가정을 해볼게요. 1억에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넘어가요? 우리가 계약할 때 가장 먼저 뭐가 넘어가? 계약금 넘어가지. 뭐가 넘어가요? 계약금. 이제 계약금은 보통 한 10% 정도 지급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어요. 그럼 얼마가 됐어요? 1억에 대해 1,000만 원. 그러면 중도금은 한 30-40%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4천을 지급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잔금은 5천입니다. 그럼 1억 맞습니까? 네.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파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매도인. 사는 사람은 매수인. 그러면 이 계약금 등을 예치 공고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이걸 예치 공고란 말을 써요. 자, 그러면 이제 개공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분들에게 가박올에게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 금액 등을 은행에다가 예치해 놓자. 공고할 수 있어요. 공고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중개업소에서 공고 안 하잖아요. 안 해요. 근데 이건 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예치 공고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매도인이 이 계약금 중도금 얼마예요? 지금 5천이잖아요. 5천 받고 소유권도 안 넘겨주고 제3자에게 이중 매매하고 도망가 볼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이 사람이 5천 날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 계약이 완전히 끝낼 때까지 은행에다가 이 금액들을 미리 예치해 놓자고 가박올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있다가 중요해요. 해야 한다가 아니야. 이걸 이제 달리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또는 예치 공고 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매도인이 5천 받아먹고 소유권도 안 당겨주고 제3자 병에게 팔아먹고 도망가 버리면 이 사람 5천만 원 날릴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가 완전히 끝낼 때까지 우리가 금융기관, 즉 은행이나 이런 데 예치해 놓자. 공고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공고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개업소에서는 공고 안 하지. 이건 많이 이용되고 아주 큰 물건 아니면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은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옛날부터 이건 근거 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그죠? 그럼 공고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공고한다 해서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예치할 의무도 없어요. 아, 예치 안 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의무사항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예치 명의자 알아야 돼요. 누구 명의로 예치가 가능하느냐?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도 가능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 가능하는데
여기는 개공입니다. 개공이잖아요. 그러면 매도인 명의로 예치가 가능할까? 이 사람 명의로? 안 돼요. 이 사람 명의로 예치한다는 건 돈을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매수인 명의로 예치 가능하겠어요? 그것도 안 돼. 매수인 명의로 예치했다는 것은 돈을 안 줬다는 소리밖에 더 돼? 계약금 중도금을 아예 안 줬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 두 사람 명의로는 예치가 안 돼요. 그러면 제3자 명의로 예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명의로 예치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돼. 왜 그러냐면 그것은 법에서 개공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은 오로지 개공 명의로만 가능하다. 그럼 이제 이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이건 안개하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요. 자, 그냥 적어볼게요. 은행법상 은행입니다. 공제사업자라고 있어요. 공제사업자 그냥 들어봐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라고 있어요. 신탁업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채신관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 전문회사가 있어요. 계약금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회사, 전문회사. 이런 기관에 이걸 명의자로 해서 예치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세 가지만 할게요. 어디에다 예치하느냐? 예치 기관은 이건 명의자고 예치 기관은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금융기관. 위에 은행하고 비슷한데 같진 않아요. 공제사업자. 공제사업자 있잖아요. 공제사업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가 있습니다. 무슨 업자? 신탁업자. 등입니다. 등. 그래서 이제 이거. 비슷해요. 이 보험회사, 이게 등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의자하고 기간이 거의 비슷해요. 됐어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것은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이것은 이해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외워야 돼. 이건 문제를 풀려면 외우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이해가 돼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외울 것은 외워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풀려요. 이런 건 이해해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예치 명의자랄지 예치 기관 같은 경우는. 좋았어요? 좋아. 내가 스타가 된 기분이야? 그쵸? 자꾸 찍어대니까. 좋았어요. 이런 정렬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처음에 등록했을 때는 이 합격하겠다는 열정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뭐 사진도 찍고 뭐도 하잖아요. 이 열정이 시험 볼 때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서 무조건 합격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또 봄이 되면 꽃도 피고 바람도 솔솔 불고 그러면 이제 흔들리니까 문제지. 그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금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고 가볍게 11, 12월은 가볍게 워밍업 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쫓아오면 돼요. 강의 듣고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거 잡고 1월부터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쫓아오세요. 또 이 공부란 것은 딱 1년 과정이잖아요. 마라톤하고 똑같아요. 이게 내가 이제 수십 년간 강의를 해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11월, 12월 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금방 지쳐버려요. 이 마라톤에서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막 뛴 사람도 있잖아요. 나중에 못 뛰잖아요.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러신 분도 또 의외로 또 나타나요. 또 반대로 처음에는 쭉 갔다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시는 분들, 막판에 빛이 올리시는 분도 있고. 그죠? 다 여러 가지인데, 이건 1년 과정이니까 일단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11, 12월은 그냥 가볍게 워밍업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쫓아와서 그러나면 또 지쳐볼 수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11월, 11월부터 4시간씩 자고 막 금방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1, 12월은 가볍게 쫓아가세요. 지쳐버려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5번 예치 공고제도 있습니까? 자, 그 책을 한번 보세요. 개공은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고 인정하는 거래 계약 이행 완료. 이행 완료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H 기간입니다. 그래서 H 기간 한번 적어 드릴게요. H 기간은 거래 계약 완료요, 이행 완료요. 이행 완료. 이행 완료랑 잔금까지 다 등기 이전까지 넘어갔을 때 이행 완료란 말 적었어요? 그리고 H 대상 금이 있는데 거기 계약금만 H할 수도 있고 중도금까지 잠깐 셋 다 가능해요. 이것만 H할 수도 있고 중도금까지 잔금까지. 자,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계약금만 H한다는 거예요? 중도금까지 한다는 거예요? 잔금까지 다 가능하다? 다 가능해. 그러니까 계약금만 H할 수도 있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할 수도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도 H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 있죠. 이것이 H 뭐요? 기관이에요, 기관. 금, 공, 신, 등 나와 있죠. 이 기관. 이 세 가지가 그 책에 적혀 있네요. 그죠? 이걸 H 공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과목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과목은 특히 그래요. 다른 과목도 그러겠지만 우리 과목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임의사항이라는 거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쳤어요. 동그라미 쳤어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쳐야 돼요? 아니, 진하게. 진하게 쳐봐. 진하게 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그래서 지금 책에 나온 것이 지금 이거 밑줄 긋죠? 그리고 이제 도표에서 맨 오른쪽에 이게 나와요. 도표에서 맨 오른쪽에 보면 금융기관, 공제사업의 심사하는 등 일치 가능. 아, 이것은 이제 여기네, 이거네. 기관이네, 기관. 똑같네. 이해됐어요? 명의자는 체계가 없죠? 명의자는 지금 체계가 없잖아요. 이거 H 명의자는 개공 명의로도 H가 가능하고 응공신 보채자 여기 명의로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우리 과목은 이건 외워야 되니까. 이것은 뭐 이해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니까 앞으로 응공신 보채전 이렇게 할 거예요. 1년간. 그러니까 가볍게 들어봐. 응공신 보채전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부터 뭐 내가 암기 뭐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외워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가정하면 됩니다. 됐죠? 좋아.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볼게요. 이제 H 공고는 끝났어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 H 공고제도. 또 뭐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제목만 알아도 성공이거든, 사실은. 이제 지금 단계에서 뭐 어느 과목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것만 알아도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담 갖지 마시고 어차피 계속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되냐? 6번. 무슨 행위? 금지행위는 우리 과목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요. 그래서 그 세 줄 나와 있죠. 그리고 뒤에 또 도표가 나와 있네. 오른쪽 금지행위. 뒤에 도표 맨 오른쪽에 금지행위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금지행위란 말은 하라는 소리겠어요? 하지 말라는 소리겠어요?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그 6가지, 7가지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죠? 금지행위. 그럼 누가 하지 말라는 거겠어요? 개공일까요? 개공 등일까요? 그럼 보조원도 하면 안 되네? 보조원도 들어가? 예, 들어갑니다. 이것도 아까 비밀 준수처럼 개공 등이에요, 등. 품위유지에는 아까 보조는 안 들어갔잖아요. 이것은 개공 등. 근데 일반인들은 이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까지 일반이잖아요. 개공 등이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은 이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이걸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 개공 등만 하지 말라. 개공 등만 하지 말라. 그죠? 그럼 보조원도 앞으로 배울 내용 하면 안 돼.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와요. 내용. 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중개 대상물, 도표에서 맨 오른쪽에 뭐라고 나왔어요? 매매를, 법정입니다.
법에서 이렇게 나왔어.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 이거 1번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 그럼 이제 이걸 이제 해석하면 우리가 법정이란 뜻이 뭐예요? 법으로 정한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뭐라 그랬어요?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첫째 시간에 했죠. 이 앞주에. 법정 중개는 뭐가 있어요? 토지. 토지 또. 건축물 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또. 임목 또. 광업재다 또. 공장재다. 됐습니까? 이것을 법정 중개 대상물을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임목, 광업재, 공장재다 있잖아요. 이것을 매매가 뭐예요? 사고 파는 거. 업이란 것이 뭐예요? 한 번이요, 여러 번이요? 기억나죠? 그러면 개공이나 소공이나 보조원들이 이걸 계속 사거나 팔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토지나 건물을 계속 사들여도 안 되고 팔아먹어도 안 된다. 임목도 계속 사들이면 안 되고 팔아먹으면 안 된다. 개공이, 보조원, 소공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이 이 물건을 계속 사거나 팔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물건을? 중개만 하라는 거지. 자기가 사들이면 안 된다고. 그 말이라요. 이게 중개 대상물이잖아요. 중개하라는 것이지, 개공이 직접 계속 사들이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팔아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주택이 한 채가 있어요.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샀어. 사고 팔았어. 이 사람 파는 사람 매도인. 사는 사람 뭐라 그래요? 매수인. 그러면 개공이 이걸 한 번 자기가 살 집 사들이면 금지 행위를 안 걸려. 왜? 업이? 아니니까. 업이란 건 계속을 말하잖아요. 근데 계속 사들이거나 되팔면 금지 행위로 처벌받는다고. 이거 1년 이하 지금 1천만 원 벌금 들어가거든요. 자, 봐보세요. 그러면 개공이 저 물건을, 이 주택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번 사들인 것은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죠? 근데 이걸 계속 사고, 이 주택을 계속 사갖고 되팔고 해서 차익 취득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지. 하지 말라. 그죠? 그러면 개공이 왜 중개를 안 하고 이런 걸 할 생각을 해요? 이걸? 돈 벌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이 이걸 1억에 내놨어. 개공이 사가지고 1억 5천에 되팔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차액을 얼마를 남겼어요? 5천. 그죠?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게 중개하면은 보수가 주택금 0.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 벌어? 50만 원. 양쪽으로 받으면 보수는 100만 원 못 벌잖아요. 이게 자기가 살면 사서 팔니까 5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중개하고 싶겠어? 사갖고 되팔고 싶어? 그러면 개공들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봐, 안 봐?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개하라는 거예요, 중개. 그죠? 걸리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들어가. 그러니까 매매업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해됐어요? 그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매매업을 하고 싶으면. 개공을 안 하고, 개공 등록 안 하고 그냥 하자. 이 개공이 다 중개사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등록을 안 하면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관계없지. 근데 일단 개공이나 소공이나 보조원으로 하는 상태에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계속 사고 되팔고 싶으면 그냥 등록 안 하면 돼. 중개업 안 하면 돼. 안 한 상태에서 하면 되지. 괜히 이제 뭐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개공해놓고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런 상태에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개공이나 소공인 상태에서 저런 행위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리면 1년 이하지 1천만 원 벌금이야.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또 팔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참아야 돼. 참으라고. 어떻게 참아야 돼? 꾹. 참는 수밖에 없어. 걸리면 1년 이하 의정이요. 1천만 원이 벌금 들어가요.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내용들은 나중에 또 공부하니까 일단은 이 법 조문을 숙지하시면 돼요. 법정 중개 대상물 매매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끝. 자, 그 다음에 2번 읽어보세요. 그거 잘못 썼어요. 거래가 아니라 무등록업자와의 협조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알면서 협조를 해야만이 걸립니다. 알면서 협조를 해야만이 걸려요. 자, 그래서 무등록업자와의 그러지.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조. 근데 알면서 협조해야만이 걸려요. 그 말은 모르면서 협조하면 걸린다, 안 걸린다? 자,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무등록업자라는 뜻이 뭐예요? 등록을 했어, 안 했어? 여러분들 자격증만 가지고 있더라도 등록 안 하면 무등록업자가 돼요. 그 업이란 말은 한 번 했다, 계속 했다. 계속. 그러니까 등록 안 하고 계속 영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 벌려고. 그런 사람은 협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봐보세요. 이 사람이 A라는 무등록업자가 있어요. 이 무등록업자에게 저 물건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어. 그죠? 의뢰인이, 이거 자격증 없이 전문으로 간혹 가다 한 사람이 있잖아요. 개공처럼 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무등록업자니까 계약서 쓸 때 자기 서명하고 날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B하고 협조를 해서, 갑을 이 B 개공에게 자기 친구 B에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가부 매물을 A가 소개를 해준 거예요. 현직 개공에게. 이건 현직 개공이잖아요. 그럼 둘이 협조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 이 B는 A로부터 소개받는 거잖아요, 가부 매물을. 그럼 이 사람이 무조건 금지행위 걸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등록업을 뭐 하면서 하는 걸 알고 의뢰받았을 때만 걸려. 그러면 이 사람이 무등록업자인지 모르고 의뢰받으면 금지행위로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이 사람이 개공인지 알고 의뢰받을 수 있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금지행위로 안 걸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무등록업자임을 알고 협조했을 때만 걸린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등록업자하고 같이 놀라는 거예요. 놀지 말라. 놀지 말라. 놀면 걸린다 이 말이야.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협조하지 말라는 거지. 개념 잡았어요? 예, 그래서 개공하고 협조해야지 무등록업자하고 협조하지 말라. 이것도 걸리면 1년 이하 의정이요. 1천만 원 벌금 들어가요. 개념 잡았어요? 이거, 자, 그래서 저렇게 적었어요? 무등록업자의 협조, 알면서 협조 적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걸려 들어간다. 그렇죠? 그죠? 예. 무등록업자 협조하면 안 돼. 협조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개공끼리 놀아 이 말이야. 그죠? 예. 괜히 했다 걸리면 1년 이하 의정이요. 1천만 원 벌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이제 이걸 정확하게 보면 더 정확하면 중개보수 또는 실비 초과입니다. 그의 사약의 정에 금품을 받아도 걸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물건 중개하면 보수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중개보수. 요즘은 중개수수료란 말 쓰지 않고 보수란 말 쓰죠. 보수가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받았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걸려 안 걸려? 걸려. 보수 초과. 그죠? 그럼 실비가 뭐예요? 실비? 우리가 물건 중개하려면 현장에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교통비 들어가. 또 아까 그 면적 설명하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이나 열람해야 돼, 안 해야 돼?
열람 비용, 발급 비용이 들어가. 이런 게 실비계획이거든요. 그럼 실비가 70만 원 들었어요. 근데 80만 원 받아도 걸려. 이건 무슨 초과가 돼? 실비죠. 그럼 보수가 100만 원이고 실비가 70만 원 들었다. 이건 자기 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170만 원 받으면 관계없어. 근데 보수를 더 받아도 걸리고 실비를 70만 원 들었는데 80만 원 받아도 걸려. 됐어요? 더 받지 말라. 보수를 더 받아도 걸리고 실비를 더 받아도 걸린다. 그죠? 그 외에 사례 중에 어떤 면 금품을 받아도 걸려. 금품이 예를 들어 보면 더 받으면 걸린다라니까 이제 개공이 보수는 100만 원 받고 종로 인사동에 보면 골동품 많거든요. 골동품 한 점을 더 받아서 걸리겠어 안 걸려? 걸려. 골동품 더 받아 걸려. 그죠? 그러면 자동차 한 대를 더 받았어. 걸리겠어 안 걸려? 걸려. 그래서 개공은 더 받고 싶어 죽겠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써.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그러고. 그래 좋다. 금 열량으로 된 행운의 열쇠를 받아보자.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왜? 아 금이니까? 행운의 열쇠인데. 아 그것도 걸려. 그러면 이제 또 연구를 합니다. 그래 좋다. 의뢰인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자. 원래 보수가 100만 원인데 합의해서 200만 원을 받았어. 의뢰인이 준다 그랬어. 그래 200만 원 주겠다. 빨리만 해달라. 그럼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아 합의해도? 합의해도 걸려? 그것도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더 받으면 걸린다 안 걸린다? 더 받지 말라. 금품을 해도 더 걸린다. 그러니까 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받아 걸려. 그럼 하지 말라. 자, 몇 가지 끝났어요? 세 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줄여서 거짓된 언행. 이것이 이제 당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의 그죠? 거짓된 언행하면 안 된다 이 말인데 이 거짓말 하지 말라 물건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을 터무니없이 속인다 할지, 그죠? 하자가 있는데 없다고 속인다 할지, 하자가 있는데 모른 척 한다 할지, 이거 다 걸려 들어가요. 그죠? 이게 물건을 속여서 중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네 가지를 적어. 이렇게 묶어봐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들어갑니다. 징역벌금 들어가요. 징역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걸 이제 앞으로 줄여서 1 이렇게 표현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자, 이런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5번 읽어보세요. 엄청 줄여놨어요, 지금. 자, 거기다가 관련 있는 증서라고 적어보세요. 관련 증서. 관련 증서는 중개를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린다. 관련 증서. 관련 증서. 관련 증서. 관련 증서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입주자 저축 증서. 하나만 적어봐요. 입주자 저축 증서. 입주자 저축 증서 적었어요? 이게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청약통장 알죠? 그러면 이 입주자 저축 증서를 개공이 뭘 해도 걸린다는 거예요? 중개를 해도 걸려. 개공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중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 건물을 중개하라는 것이지 이 입주자 저축은 청약통장 중개하면 걸린다고. 그리고 사들여도 걸리고. 매매업이야 이것도 걸리는데 증서 사들이면 당연히 걸리지. 그러니까 이 관련 증서는 중개를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린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관련 증서가 많아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다 외워야 돼. 관련 있는 증서. 근데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거 하는데 이 청약통장은 중개를 해도 걸린다는 거지. 사들여도 걸리고. 됐어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 있잖아요. 아파트 분양권. 중개하면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릴 것 같아요? 조건에 따라 달라져? 좋아. 강력히 안 걸리고, 이거는 조건, 늦게 왔으니까. 예.
갸우뚱. 갸우뚱. 여기는? 걸릴 것 같아? 분양권 중개해도? 여기는? 걸려? 좋아. 오늘 마스크 파. 여기. 여기 오늘 마스크 파. 자, 여기. 걸릴 것 같아? 분양권도? 저기는 안 걸린다는데? 예. 마스크 파하고 안 파. 자. 분양권은, 아파트 분양권은 관련 증서가 아니에요. 안 걸려. 중개를 하면 안 걸려.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아파트 분양권은 건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장래 건물이거든요. 이 분양권은 관련 증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중개를 하면은 돼.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할 수 있어요. 아파트 분양권은 관련 증서가 아니라고. 건물이요, 건물. 장래 건물. 건물하고 똑같아요. 그럼 건물하고 중개할 수 있잖아요. 건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래 건물이거든요. 그럼 분양권은 중개할 수 있어. 그러면 분양권을 계속 사들이면 걸릴 거야. 근데 이 관련 증서는 중개에도 걸리고 매매업으로 해도 걸리잖아요. 그럼 아파트 분양권을 계속 사들였다. 사고 되팔고 했다. 걸리겠어, 안 걸렸어? 어? 걸려. 1년하고 1천이지. 왜 그러냐? 건물이라 했잖아요. 건물을 계속 사들이면 걸려, 안 걸려? 1번에 걸려, 1번에. 이 밑으로는 3년하고 3천이거든요. 1번에 걸려서 1년하고 1천 들어요. 그래서 5, 6, 7 묶어갖고 3년하고 3천 적으세요. 이거는 3년 이하지니까 3천만 원에 벌.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청약저축통장 있잖아요. 중개를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을 해도 다 걸려. 근데 분양권은 관련 증서가 아닌 건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중개는 할 수 있대. 계속 사들이면 1번 조항에 걸려 들어가. 건물 매매를 업, 분양권 매매업은 금지행위 걸립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관계를 중개는 할 수 있대. 계속 사들이면 걸린다. 근데 저축증서는 중개를 해도 걸리고 사들여도 걸린다. 개념 잡았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관련 있는 증서, 중개를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을 해도 걸린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걸리면 밑으로는 이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돼요. 위에 네 가지는 1년하고 1천이고 밑에는 3년하고 3천. 벌칙이 무거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이 개업공인에서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예,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뭐가 나와요? 이건 지워도 되겠죠? 직접 거래하고 쌍방거래. 그럼 직접 거래라는 것은 누구하고 거래한 걸 직접 거래라고 하겠어요? 응? 직접 거래하고 무슨 대리? 쌍방대리. 개념 잡아드릴게요. 직접 거래라는 것은 이걸 직접 거래라 그래요. 자, 칠판 봐보세요. 이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의뢰인이죠? 의뢰인이 개업공인 중개사 의뢰인에게 이 물건 팔고 싶은데 중개 좀 해달라. 의뢰가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그러면 중개해 주겠다 그러면 중개계약이 성립된 거죠? 그죠? 중개계약이 딱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중개해 주겠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개공이 물건 조사하다 보니까 좋아. 이게 1억이 내놨는데 딱 보니까 한 2억은 팔면 1억은 떨어질 것 같아. 2억에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남에게 중개해봤자 중개보수 한 100만 원, 200만 원 버는데 자기가 직접 사서 되팔면 1억 남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 개공은 그 지역에 잘 알잖아요.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금방 알아. 자기가 계속 그 지역을 다 취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남에게 중개해줘봤자 중개보수 100만 원, 200만 원 버는데 자기가 직접 사가지고 하여튼 되팔면 1억이 남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중개하겠어? 자기가 사겠어? 기를 쓰고 살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것을 이제 직접 개공이 사들인 거예요. 이 매수인으로 사들인 거라고. 내 돈이 되고. 이것을 무슨 거래라 그래? 직접 거래라 그래. 이건 걸려 들어가. 몇 년하고 몇 년? 3년 이하지. 3천만 원 벌금 들어가요. 이게 의뢰인은 물건을 사면 돼, 안 돼? 안 돼. 사지 말라.
이건 한 번만 해도 직접 거래야. 근데 아까 우리가 일본에서는 한 번 하면 안 걸린다 그랬죠. 이것은 의뢰인이 아닌 자고 하는 걸 말해요. 의뢰인이 아닌 자가, 아닌 자 물건. 그러니까 자기 고객이 아니라 뭐 신문에 나온 거랄지 다른 업소를 통해서 사는 것은 한 번 하면 괜찮고 여러 번 걸리고, 이것은 자기 고객 물건은 한 번만 해도 직접 거래야. 여러 번 해도 직접 거래고. 이게 자기 고객 물건은 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이나 남는데. 남에게 중개해주면 보수 걸고 200만 원 벌 건데 자기가 사면 1억 남는데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 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아니 그래야 돈을 벌지. 아 그렇잖아요. 하여튼 1억이 남는데 무조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직접 사면 걸린다고. 그러면 안 걸리고 살 수 있는 방법. 자, 다른 개공을 끼고 또. 대일이 가족 명의로? 가족 남편 명의? 남편이 팔고 도망가 버려. 여기는. 가족, 좋아. 대리, 오로지 대리인, 여기는. 자, 이런 경우는 다른 개공을 통해서 사면 적법이야. 이렇게 하면 적법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이때 중개 보수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한 200만 원 주고 사도 1억 남잖아요. 그럼 적법이요. 그거 아끼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직접 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사고 싶은 다른 개공을 통해서 사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느끼는 바가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뭘 느꼈는데? 뭘 느꼈어요? 대답은 해놓고 왜 답은 안 해요? 돈 아끼지 말고 보수 아끼지 말라. 투자하라. 좋아. 여기는. 좋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옆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거지. 나중에 이럴 때 계약서 써달라 그러면 학원 다닐 때 나 괴롭혔지? 그리고 안 써주면 걸리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옆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봐요. 자, 그래서 일단은 다른 개공을 통해서 사면은 걸린다, 안 걸린다? 이건 적법이야. 그죠? 그러면 이건 걸린가 보세요. 자기 남편 명의로 된 것을,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부인이 지금 개공이야.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파는 경우도 직접 거래거든요. 이 개공 이렇게 해서 좋은 물건 소개시켜달라 그러면 이렇게 팔아 먹어도 이것도 직접 거래요. 의뢰인하고 하면 무조건 직접 거래거든요. 이것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개공을 통해서 팔아야 돼. 그러면 적법이야. 그러면 남편 명의로 된 것을 부인이 중개를 했을 때 그럼 직접 거래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안 걸리고 걸리고 반반이지. 여기는 걸려? 그럼 남편 건 내 거고 내 건 남편 거니까 아주 부부 금실이 좋은 거 봐. 좋았어요. 안 걸려요. 왜 그러냐면 재산은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여러분이 중개할 때 다른 업소에 안 내놔도 돼. 그죠? 그러면 매도인은 남편이고 매수인 따로 있고 부인은 개공이 되는 거지. 그러면 직접 거래다 아니다? 아니다. 배우자 명의는 직접 거래가 아니에요.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친척 명의는? 당연히 아니지. 배우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친척이나 배우자 명의는 직접 거래 안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남편 명의로 됐다 할지 부인 명의로 됐을 때 중개해도 그건 옆 부동산 안 내놔도 돼요. 개념 잡았어요? 팔 때도 옆 부동산 안 내놔도 된다고. 그냥 중개해도 된다고. 그것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 거래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의뢰인은 물건을 직접 사면 안 된다. 다른 업소를 통해서. 개념 잡았어요? 예. 그럼 이제 쌍방대리가 나와 있어요. 쌍방대리. 민법에서 대리 개념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죠? 앞으로 배울 건데, 자, 봐보세요. 쌍방대리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A 개공에게 의뢰를 한 게 아니라, 중개해달라고 의뢰를 한 게 아니라, 아예 대리권을 줬어요. 팔아달라고.
아예 팔아달라고 대리 권한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 A는 누구 대리인데요? 가부 대리인 A가 되는 거지. 근데 또 을이라는 사람은 이 개공 찾아와서 사달라고 아예 대리권을 줬어. 의뢰를 한 게 아니라 아예 물건 좋은 거 있으면 사달라. 나 바쁘니까 사달라. 그러니까 이 A가 누구 대리인도 돼? 을의 대리인 A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사달라고 대리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매도인, 여기는 매수인 자격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연결해 버려요. 둘이. 갑하고를 연결해 본다고. 그러면 누가 다 사고 팔고 있어요? 개공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슨 대리? 쌍방대리. 이거 못하게 돼 있어요. 쌍방대리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아서 혼자서 계약을 하는 걸 쌍방대리라 그래. 양쪽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아서 혼자서 계약하는 걸 무슨 대리? 이것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기억 잡았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걸린가 보세요. 이 사람이 A에게 팔아달라. 아예 대리권을 줬어요. 가부 대리인 A. 근데 을 상대방 찾아갖고 팔아줬어요. 그럼 이 사람 매도인 자격 가지고 있고 이 사람 매수. 이건 금쟁이 걸리겠어 안 걸렸어? 왜 안 걸려? 이건 무슨 대리야? 일방 대리야. 한쪽만 대리권을 부여받았잖아요. 이걸 무슨 대리? 일방 대리. 이건 금쟁이 아니야. 금쟁이 아니야? 금쟁이 아니라고. 가능해. 지금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는 많거든요. 이 사람이 소유자가 바쁘잖아요. 회사 일로 바쁘고. 그러니까 또 외국에 뭐 급한 일에 서 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공에게 알아서 팔아달라고 맡겨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사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 찾아서 팔아주면 이건 무슨 대리? 일방 대리. 이건 금지 행위다 아니다. 쌍방 대리만 금지행위야. 무슨 대리만?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일방 대리 금지행위 X라고 적으세요. 일방 대리는 금지 행위다 아니다. 일방 대리는 금지 행위가 아닙니다. 일방 대리는 금지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금지 행위가 되는 건 오로지 무슨 대리? 양쪽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아서 혼자서 계약하는 걸 쌍방 대리라는 말을 써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직접 거래 쌍방 대리 하지 말라. 이게 끝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요? 투기 조작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앞에다가 적어 미등기 전매 행위 등 그렇게 적어봐요. 너무 줄여서 미등기 전매 행위 등 투기 조작 행위. 자, 미등기 전매 행위 등 투기 조작 행위. 미등기 전매 행위 등 투기 조작 행위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하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이것도 3년하고 3천이에요. 3년하고 3천인데, 이것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인데, 이 등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얘가 한번 봐둘게요. 미등기 전매라는 게 뭘 것 같아요? 등기 안 하고 대파는 거. 자, 한번 적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을한테 팔아먹었어. 그럼 파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이 건물 가지고 있다가 제3자 병에게 또 전매를 했어요. 그죠? 팔고 사고 또 전까지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 했다 안 했다? 여기도 이전 등기 했다 안 했다? 전까지 넘어갔어요.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산 거예요. 이것을 미등기 전매라 그래요. 이 등기는 무효겠어요, 유효겠어요? 유효입니다. 이 미등기 전매 자체가 무효가 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효지만 여기서는 유효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투기 조장을 하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을하고 병은 이 조문에 의해서 걸려 들어가 안 들어가? 을하고 병은 이 투기 조장으로 걸려 들어가 안 들어가? 안 걸려 들어가.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요? 일반인들은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럼 을하고 병은 지금 개공 등이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지. 이건 다른 법에 의해서 걸려. 다른 법. 우리 중개사법에서 걸린 게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거고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개공 등이 이걸 했을 때 걸려. 그러면 칠판에 개공 어디가 있어요? 없죠. 그 이유는? 왜 없냐고. 칠판에서. 내가 안 적어서 없는 거지. 뭐 고민하고 있어. 아직 안 적어서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미등기 전매 행위를 했나 봐보세요. 이 개공이 사이사이 있어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A 개공.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중개했나 봐보세요. 이 사람이 매물을 1억에 팔려고 내놨다 가정을 해볼게요. 얼마에 내놨어요? 중개 좀 해주세요.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을이 찾아오니까 이제 개공이 꼬신 거예요. 1억짜리 매물이 나와 있는데 한번 사봐라. 그러면 내가 한 달만 기다리면 책임지고 1억 5천 받아줄게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1억에 사가지고 1억 5천에 되팔면 차익이 얼마 남겨? 5천 남잖아요. 그러면 을은 5천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 없어? 그러면 개공을 신뢰한다라면 투자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살라고 산 게 아니라 어차피 차익 취득하려고 산 거잖아요. 등기 안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천 차익이 남겨. 그러면 개공은 보수 취득하고. 또 이제 병이 찾아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1억 5천짜리 매물 나와 있으니까 사라. 그러면 한 달만 기다리면 또 얼마 받아줄게? 2억. 그럼 여기도 얼마 벌 수 있어요? 5천. 그러면 투자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보수 챙겨. 또 정이 찾아오니까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2억짜리 살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결국 1억짜리가 한두 달 사이에 얼마까지 뛰어버린 거예요? 2억. 1억 이상이 뛰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누가 조장한 거예요, 사실은? 이 개공이 조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거지. 이분들이 이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개공이든 소공이든 보조든 개공 등은 이렇게 투기 조장을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이분들이 즉 개공 등이 이 조항에 걸려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을하고 병은 다른 법상 문제지 우리 금지행위 문제는 아니라고. 개념 잡았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분들이 금지행위로 처벌받는다.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년. 개념 잡았어요? 아, 그래서 투기 조장 하라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 하다 보면 투기 조장 하고 싶을 때가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참으라 그랬지. 어떻게? 그렇지. 오늘도 꾹 한번 해야 돼.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3년하고 3천. 자, 이걸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차피 또 금지행위는 무조건 시험 나와요. 매년 출제가 되는 문제고 단원이고 시험도 자주 나오고 자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법 조문 숙지하도록 노력하세요. 내용은 몰라도 돼. 나중에 또 해도 되니까. 일단 법 조문. 자, 종합 정리하면 법정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중개를 하라는 것이지 계속 사들이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무등록업자하고 협조하라 하지 말라. 알면서 협조하지 말라. 모르면 괜찮아.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보수가 됐건 실비가 됐건 더 받으면 무조건 걸려. 그리고 그의 금품을 받아도 걸리고. 그렇죠? 그리고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속여서 중개하지 말라. 그리고 관련 있는 증서, 가장 대표는 입주자 재축 증서를 했죠? 중개를 해도 걸리고, 매매를, 사들여도 걸려. 근데 아파트 분양권은 관련 증서라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아니니까 중개는 할 수 있죠.
근데 계속 사들이면 걸려. 그러죠? 그리고 직접 거래. 직접 거래는 누구하고 거래한 걸 직접 거래를 했어요? 의뢰. 한 번만 해도 직접 거래야 무조건 걸려. 그럼 안 걸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개공을 통해서. 그러죠? 그 배우자 물건 중개한 것도 직접 거래 아니에요? 그리고 쌍방 대리라는 것은 양쪽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해서 혼자서 계약한 걸 말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일방 대리는 금지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등기 전매 행위 등 투기 조장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것도 걸려 들어가.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년. 그래서 이 밑에 네 가지는 3년하고 3년. 개념 잡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금지행위. 시험 자주 출제가 되는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지행위 일단 이 정도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또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흘렀어, 안 흘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쉬었다가 들어갑니다. 휴식 같습니다.